제1장 바다의 부름. 해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소율은 13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깊은 바다를 만났다. 탐나국의 거친 바닷바람이 절벽을 때리던 그날, 그녀의 어머니는 세 번째 딸에게 마지막 해녀 수업을 하고 있었다. 숨을 참는 것은 바다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서도 단단했다. 우리는 바다에 기대어 살지만 결코 바다를 지배하려 들면 안 된다. 바다는 우리의 스승이자 때론 원수가 되기도 하지. 소율은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며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 깊어지는 물속으로 잠겨들 때마다 그녀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첫 잠수 훈련을 마치고 열흘째 되던 날, 소율은 혼자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수면을 비추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때였다. 물살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돌고래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뒤로 놀란 듯 허둥지둥 도망치는 해마가 있었고, 그 주변을 빙빙 도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다. 저런. 위험하겠어. 소율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물속으로 들어간 소율은 재빨리 해마 쪽으로 헤엄쳐 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까이서 보니 돌고래의 표정이 사납지 않았고 해마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었다. 키득키득. 해마의 웃음소리가 물속에서 반영되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오래된 친구 사이였다. 장난기 많은 돌고래 달님은 수줍음 많은 해마 별이를 놀리는 것이 취미였고 호기심 많은 작은 물고기 반짝이는 그들의 장난을 구경하는 것이 일과였던 것이다. 아이고, 놀랐잖아요. 소율이 투덜거리자 별이가 다가와 미안한 듯 그녀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달님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윙크를 했고 반짝이는 소율의 주변을 빙빙 돌며 반갑다는 듯 인사를 건넸다. 사람들은 바다 생물이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다고 했지만 소율은 달랐다. 그날 이후로 소율은 이 특별한 새 친구와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바다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야. 소율은 마을의 다른 해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신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탐나국에서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미신으로 치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율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이 특별한 친구들과 나눈 교감은 분명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다. 제2장 심해의 비밀. 바닷속 세상은 소율에게 새로운 우주와도 같았다. 수면 위로 스며드는 빛은 물속에서 1000개의 달빛으로 부서졌고 그 빗줄기 사이로 춤추는 물거품들은 은하수를 연상케 했다. 어느 날 소율은 달님을 따라 평소보다 더 깊은 곳으로 헤엄쳐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신비로운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내부의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다. 물고기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사람들, 거대한 바다 생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그것은 마치 고대 탐나국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게 진짜일까? 소율이 손끝으로 벽화를 더듬자 별이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소율의 머릿속에 낯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수천 년 전 이 바다를 누볐던 누군가의 기억 같았다. 제3장 폭풍의 전조. 그날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아침부터 바다는 불안하게 출렁였고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다. 소율의 어머니는 딸의 물질을 만류했다. 오늘은 바다가 험상궂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만 소율은 달님이 보내는 긴급한 신호를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소율은 몰래 바다로 향했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의 투명한 푸른빛 대신 검붉은 색조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다. 번개가 치면 그 섬광이 물속 깊이 내려와 순간적으로 바닷속을 대나처럼 밝혔다가 사라졌다. 제4장 심연의 그림자. 격렬한 조류를 뚫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소율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바다 전체가 마치 커다란 생명체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인간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들이 조류를 타고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룬 것이었다. 그 속에는 그물에 걸린 범고래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소율은 그 순간 이해했다. 바다가 고통받고 있었고 그 고통이 폭풍우를 불러온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제5장 구원의 손길. 우리가 도와줘야 해. 소율의 외침에 달님, 별이, 반짝이가 함께 움직였다. 각자의 방식으로 범고래를 돕기 시작했다. 폭풍우는 계속해서 거세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율은 허리춤의 칼로 그물을 자르기 시작했다. 물살이 거세져 몸이 휘청거렸지만 달림이 그녀의 등을 받쳐주었다. 별이는 작은 틈새로 들어가 매듭을 풀었고 반짝이는 다른 물고기들을 불러 모아 도움을 청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범고래를 올가매고 있던 그물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용기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제6장 바다의 속삭임. 해방된 범고래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물속을 진동시키며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놀랍게도 소율은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오래된 예언이었다. 탐나의 딸이여, 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자로구나. 고대부터 이어져 온 바다와 인간의 유대를 다시 잇게 되리여. 소율은 그제서야 자신이 왜 바다 생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왜 그 동굴의 벽화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해녀가 아닌 바다와 인간 세상을 잇는 달이었던 것이다. 제7장 새로운 여정. 그날의 사건 이후 소율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바다를 지키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녀의 지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탐라국의 작은 해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는 천천히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바다를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소율과 그녀의 바다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신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탐라국의 오래된 신비는 소율을 통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까지도 제주 해녀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바다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밀이 있다. 그리고 때때로 용감한 이들에게만 그 비밀이 드러난다. 소율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에 대한 오래된 지혜였다.